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말하기가 쉽지 않은 질환이죠. 바로 항문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이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문 질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보통 치질이라고 하면은 이제 항문 주위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의미하고 그중 치액이 가장 많기 때문에 보통 치액을 치질이라고 부릅니다. 치액은 평상시 병과 가스가 새지 않도록 항문을 막아주고 변이 나올 때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을 해주는 항문 주위 혈관과 점막이 늘어나서 커지는 질환입니다. 통증이나 출혈, 만져지는 종물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리고 항문 농양이라는 병은 항문 괄약근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윤활액을 분비하는 항문샘이라는 곳에 세균이 감염돼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진해져 고름으로 진행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치부는 항문 농양과 실과 바늘처럼 같이 따라다니는 질환인데 항문샘에 발생한 염증이 고름이 생길 정도로 심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항문 옆에 구멍이 생겨 터널 같은 길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치열은 항문이 찢어지는 것으로 보통 변이 딱딱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변이 딱딱하지 않아도 괄약근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수축하여 항문을 좁게 만들어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문 소양증은 진단명이라기보다는 간지러운 증상 자체를 말하는데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인해서 가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네, 치액, 치루, 항문 소양, 농양 이렇게 다양한 질환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질이라고 불리는 이 치액 먼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액, 요즘 정말 많이들 앓고 계시는 그런 질환이죠? 항문 질환 중 70% 이상이 치액으로 병원을 찾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술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18만 건의 치액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흔한 질환이라 정확한 유병률을 알기는 힘들지만 40에서 60대에 많다고 알려져 있고 병의 경중에 관계없이 성인의 50에서 70%가 크고 작은 치액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은 임신과 분만 시 복압이 올라가서 치액이 더 잘 발병하는 경향이 있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다이어트로 인해 생긴 좋지 않은 배변 습관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져 젊은 연령에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연령대 그리고 계층에서 치액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 이 치액 질환은 왜 생기는 건가요? 항문 주위에 혈관이 늘어나서 점점 커지면 이를 치액이라고 하는데 이 혈관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의 특성상 중력으로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고 다리나 항문 쪽에 피가 많이 쏠리게 되겠죠. 여기에 오래 앉아있기까지 하게 되면은 항문 혈관에 피가 꽉 찬 채로 항문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관은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좋지 않은 배변 습관이 더해지면 치액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피 검사할 때 팔에 힘을 주면 혈관이 부풀듯이 변 볼 때 힘을 주면은 복압이 올라가고 항문 주위 혈관이 더 부풀게 됩니다. 이때 과도하게 혹은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주는 안 좋은 습관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반복이 되면은 치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혈관이나 점막이 잘 늘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부가 단단한 사람도 있고 얇고 야들야들한 사람도 있듯이 혈관과 점막도 사람마다 특성이 달라서 이런 분들은 조금만 힘을 줘도 잘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안 좋은 습관 때문에도 또 치액이 생기곤 하는군요. 선생님,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치액이 좀 위생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병, 잘 씻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 치액과 위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치액과 위생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게 더러워서 잘 씻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항문 주위 혈관과 점막이 늘어나는 질환이므로 청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문 소양증은 항문 주위 청결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변 이후에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분변으로 항문 주위 피부에 손상이 생기고 그로 인해 소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문 질환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들으시고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줍은 봄꽃을 닮은 20대 여대생입니다. 저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항문. 변비가 심해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지 얼마 전부터 배변 후 피도 나고 뭔가 들어가는 느낌도 들고 아무튼 불편함이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제 상황이 부끄러워서 어디에 말도 못하겠고 병원도 못 가겠어요. 혹시 가만히 놔두면 그 저절로 낫지는 않나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이게 항문 질환이라는 게 좀 사실 좀 어디 말하기 민망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좀 저절로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절로 낫기도 하나요? 치액은 이제 항문 주위의 정상적인 해부학적 구조물의 물리적인 변형으로 생기는 질환이므로 결코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피부가 늘어져 생긴 주름이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점점 더 늘어지면서 주름이 깊어지겠죠. 치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치액은 결코 저절로 낫지 않는다.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바로 청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치액, 진단을 받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나요? 우선 치액은 크게 내치액과 외치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내치액은 1도부터 4도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도는 치액이 외부로 돌출되지 않고 항문 내부에만 있는 경우, 2도는 배변을 할 때 치액이 돌출되었다가 자연적으로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3도는 배변 전후로 치액이 돌출되는데 저절로 들어가지 않고 손으로 밀어 넣어야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4도는 항상 돌출된 상태로 손으로 넣어도 돌출된 치액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외치액은 항문 바깥쪽에 생기기 때문에 따로 1, 2, 3, 4도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1도나 2도 치액의 경우는 일단은 비수술적 방법을 시도합니다. 따뜻한 물에 담궈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붓기를 가라앉히는 좌욕과 혈관 부종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찢어진 상처가 있거나 많이 헐어 있는 경우에는 연고도 병행합니다. 3도부터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고 외치액은 증상의 경중과 동반된 내치액의 정도를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치질은 유전된다. 치질이 유전된다. 왜 뭐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도 가족력 같은 거 항상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전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네.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네. 건가요? 어떤 건가요? 부모에게 치질이 있다고 자녀에게 꼭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부모에게 치질이 있다면 자녀에도 치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혈관과 점막이 잘 늘어나는 체질을 물려받아서일 수도 있지만 가족끼리는 보통 이제 비슷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 배변 습관을 가질 확률이 높고 이것이 치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식을 동반한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등의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걸 예방하려면 습관을 좀 좋게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다음 문제 내주시죠. 치질을 방치하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뭐든지 방치하면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저는 O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답은 세모입니다. 또 세모예요? 네. 어렵네요. 치료를 방치하면은 염증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서 항문암이 극히 일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치질로 알고 계시는 치핵은 암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치료는 극히 일부에서 발생과 관련이 있고 치핵은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내주시죠. 네. 치질이 심해지면은 탈장이 된다. 찔이 심해지는 것과 탈장. 왜 뭐가 이렇게 들어가는 뭐 그런 것도 느낌이 나고 하니까 탈장, 뭐가 빠지는 거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X인가요? 네. 왜 그렇죠? 치질 중에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은 치핵인데 치핵의 가장 주된 증상은 항문에 뭔가 툭 튀어나오거나 배변 후 불룩한 것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이는 치핵이 심해지면서 늘어나서 커진 혈관과 점막 조직이 항문 밖으로 밀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는 탈항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비정상적으로 생긴 구조물이 밖으로 나온 것으로 정상적인 직장 벽이 늘어져서 항문으로 밀려 나오는 증상인 직장 탈과는 다른 질환입니다. 탈장은 정상적인 장이 느슨해진 복벽 사이로 튀어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치액이 심해지면 탈항이 될 수는 있어도 탈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치액은 암과 달리 고치지 않는다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병도 아닙니다. 출혈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허나 제 환자들께서 다 낫고 나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진작 할 걸입니다. 부끄럽다는 이유로 자꾸 미루다 병을 키워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빈혈 쓰러져 수혈을 받을 정도로 참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수술만은 받지 않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몇백만 원을 쓰고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출혈과 통증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뒤처리가 힘들어 배변 이후 항상 물로 씻어야 하니 밖에서는 화장실 이용도 못해서 원래 외출도 못하시거나 힘만 주면 튀어나오니 좋아하는 운동도 못하시고 분비물로 인한 냄새로 대인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병이든 심하면 심할수록 고치기가 힘이 듭니다. 치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할수록 상처는 많이 나게 되고 상처가 많이 날수록 수술 후 통증도 더 심해질 것이고 수술 후 통증은 물론이거니와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참을 때의 고통도 엄청났겠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으십시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